밍아,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드디어 Q&A를 찍을 건데요. 지금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해가 지기 전에 후딱 하는 건데 해가 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변하는 이제 이런 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 진짜 엄청 솔직한 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솔직하게 대답할 건데요. 이게 아마 되게 솔직하면은 쟤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지. 지금 저쪽에 염색을 하느라 캐리어가 난장판이긴 한데 저거 무시하고 일단 저는 제 갈 길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타임라인을 다 적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빠르게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옷 사이즈. 제 이름은요, 곽민지이고요. 나이는 24이고 영국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2이에요. 그래서 키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들 내가 160 넘을 줄 아시던데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15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키가 유지가 돼서 158이에요. 몸무게는 현재 50에서 50.5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옷 사이즈는 이걸 모르겠어. 이게 상의는 445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모르겠고 하의는 요즘 27 있고요. 바지는 이제 그 쇼핑몰마다 다른데 미디움을 제일 많이 입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스몰 입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저 점심에 먹고 지금 머리 염색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MBTI는요, ESTJ입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민지님 성격이 궁금해요. 원래 성격은 어떠신가요? 남들이 말하기로는 솔직하게 제가 3일 전에 친구랑 전화를 했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이기적인 지지배라 그랬어요. 일단 이기적인 지지배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남들이 제 성격을 말해줄 때는 그냥 되게 생긴 거랑 다르다고 말을 해요. 생긴 건 되게 차갑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 벌리지 말라 그래 나한테. 근데 성격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츤데레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 원래 성격은 제가 볼 때는 츤데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것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제가 남들한테 말하는 제 성격은 나 원래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시원하고 되게 털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모르겠어, 나도 내 성격을. 유튜브에 나오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대학은 안 가셨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한 학기, 딱 1학년 한 학기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여러분. 언니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진짜 어디 계십니까? 제 사랑 이만큼 이것보다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얼굴형에 맞는 눈썹 찾는 법. 그냥 계속 그리다 보면 찾게 돼요, 여러분. 네, 미안해요. 저도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일하러 가는 장면이 있던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21살 때부터 한국에서 메이크업 헤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프리랜서로 지금 현재 일을 이제 페이잡도 가고 같은 학교 그런 분들도 도와주고도 있고요. 일은 한마디로 제 전공을 살려서 헤어 메이크업을 패션 쪽으로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What's in my bag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What's in my bag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방에 챙기고 다니는 게 없어요. 하지만 4월 말쯤에 하나 올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룩북 찍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찍고 싶어요. 저 이거 예전부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룩북 안 찍으시냐고? 진짜 찍고 싶은데요. 어떻게 찍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집이 공간이 그게 안 돼. 최대한 찍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앱등이 맞죠? 그럼요. 저는 누가 봐도 앱등이죠. 옷은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는요. 보세 옷 같은 경우에는 브랜디에 접속해서 탑 베스트에 있는 캐주얼한 것들을 많이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블랙업에서 많이 사요. 자켓은 롱런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막 이제 명품 쪽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브랜디를 이용을 합니다. 좋아하는 옷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캐주얼하면서 편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살짝 유행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예쁘면은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 후드도 좋아하고 맨투맨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그냥 섞어 입습니다. 옷을 입을 때 영감은 어디서 받고 어떤 기준으로 입으시나요? 영감?
영감. 글쎄요. 영감은 없어요. 그냥 옷을 입는 기준은 컬러예요. 컬러 매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는지가 많이 바뀌어요, 저는. 그리고 내가 그날 어떤 립스틱을 바를 거며 어떤 향수를 뿌릴 거며 그거에 따라서 기준이 많이 바뀝니다.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피부 관리법이나 루틴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저 피부 안 좋아요, 여러분. 피부결은 좋은데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제가 피부염을 2년을 앓아가지고 피부도 되게 얇고요. 흉터도 살짝살짝씩 있고요. 피부 관리법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피부과도 진짜 주에 3번씩 갔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그냥 1일 1팩 하는 정도? 한국에 있을 때는 듀이트리팩 그거를 써서 1일 1팩을 했고요. 저녁 아침마다 제가 직접 압출기를 사용해서 소독솜으로 소독하고 압출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진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팩을 올려줍니다. 식염수 팩도 해주고요. 근데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팩을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스트 하나 뿌려주고 진정시키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피부관리법은 따로 없어요. 꿈이나 비전, 목표가 궁금해요. 사랑해요. 일단 저도 너무 사랑하고요. 꿈은 일단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고요. 다 쓰고 죽을 거예요. 목표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목표도 똑같은 게 이 전공을 택하고 이 직업을 택한 걸 후회를 안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우리가 그때 민지의 의견을 들어준 게 되게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어딜 가서도 지금도 자랑은 많이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티를 안 내시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몇 살이건 언제건 그냥 계속 부모님이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게끔 잘하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자주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립 제품 소개해주세요. 제가요, 립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4월 중순 안으로 그 입술이란다. 립 소개 영상을 하나 찍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졸업하고 원하는 직업. 저는 만약에 제가 능력이 된다면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에이전시 소속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도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헤어 메이크업이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전 둘 다 하는 걸 좋아해서 졸업하고는 프리랜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 스트레스는요. 울고 싶은 날엔 엉엉 울고요. 그리고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기분을 어떻게든 풀려고 나가고 집 청소를 한다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면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최대한 잡생각을 안 하고 그걸 빨리 잊으려고 뭐라도 이렇게 막 하는 편입니다. 좌우명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좌우명? 내가 짱이야. 전 이게 좌우명이거든요. 솔직히 좌우명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짱이야. 아빠가 해주신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겠다. 앞에 벽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든 부시고 나가자. 앞만 보고 무조건 달려야 돼요. 그게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있어도 들이받고 그냥 가는 거죠. 진짜 좌우명이라고 할 게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삶의 원동력. 민지님 유튜브를 보면 되게 여유롭고 알차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되게 자주 듣긴 해요. 제 삶의 원동력은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고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원동력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네,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켜야겠어요. 짜잔! 이건 너무 노랗지 않냐? 오씨, 이 정도면 될라나? 이 정도면 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진짜 해가 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남사친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물론 오브 콜스죠. 저는 남사친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막
어떻게 남사친이 계속 남사친이 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뭐 너가 걔한테 마음 없었어? 뭐 걔가 너한테 마음 없었어?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성 사이에서 감정이 오갈 수는 있겠죠. 저의 되게 개인적인 건데요. 남사친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엘렌님이랑 야오야오님 등등 친구들 어떻게 사귀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레니 같은 경우는요. 제가 프리세셔널 코र्스를 할 때 이제 같은 코스에 있었대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 어떤 친구가 저를 팔로우를 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전 처음에 한국 친구인 줄 알았는데 중국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프리세셔널 코र्스를 하고 있고 CSN 그래픽 디자인에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 친구끼리 맞파라면은 나쁠 게 없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맞파를 하다가 이제 레니가 어떻게 보면 레니가 나한테 첫눈에 반한 거야. 레니가 저한테 너 너무 이쁘고 진짜 너 너무 이쁘고 너 스타일도 너무 좋고 혹시 우리 만나서 밥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론 오브콜스지 언제 만날까? 하면서 이제 약속을 정해서 프리세셔널 코र्스가 끝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하이디라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허거를 먹고 요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공통점도 되게 많았고 레니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나이 진짜 안 따져요. 동생들도 그냥 이름 부르고 약간 그러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나이 막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솔직히 무슨 한 살 차이가 차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레니랑은 점점 공통점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배려를 서로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 런던 남자친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오야오는 엘렌 친구인데요. 작년에 제가 9월에 다시 런던에 왔을 때 레니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민지 너네 집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산다. 같이 만나도 될까? 그 친구 되게 착하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될 게 뭐가 있어. 무조건 되지 해서 애기같이 생겼더라고요. 되게 그냥 정말 예쁜 애기같이 생겼어. 그냥 진짜 그냥 예뻐요. 진짜 너무 귀여웠고 첫인상도 되게 예의도 되게 바랐고 그러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게 되고 집도 가깝다 보니까 장도 보러 같이 가고 그리고 야오야오가 아마 2살이 어린가 3살이 어린가 그랬고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해졌습니다. 지금도 엄청 친하고요. 자, 요즘 꽂히는 패션. 요즘 꽂히는 패션이요? 없어요. 없나? 있나? 티셔츠에 청바지? 원래 그렇게도 잘 입었는데 네. 딱히 막 꽂힌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꽂히는 화장품 브랜드. 요즘 저는 아나스타시아인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되게 작업하러 갈 때 좋은 화장품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위해서 쓸 화장품에 꽂히는 화장품은 없어요. 전 진짜 이것저것 다 쓰기 때문에 네. 민지님이 가방에 꼭 챙기는 필수품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제 가방에는요. 보조 배터리, 그리고 파운데이션 쿠션, 그리고 립,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집키, 그리고 옥목능을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가방에 진짜 뭘 챙기진 않아요. 이게 6개가 끝입니다. 민지님 한국에 계셨을 때 크로플 엄청 좋아하시던데 영국에도 크로플 비슷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플 기계도 살까 했는데 제가 이걸 샀다간 진짜 몸무게가 미친듯이 불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꾹 참고 이제 한국 가서 크로플 먹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이어트하고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많죠. 진짜 많죠. 일단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그만 빼라고 하시거든요. 머리 커 보인다고. 근데 막 빼고 그러니까 11월에 한국 갔을 땐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되게 좋아하셨고 안 맞던 바지들이 맞아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고민도 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좋은 점은 정도껏 먹게 돼요.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옛날엔 꾸역꾸역 배가 불러도 배가 찢길 때까지 먹었다면 요즘에는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편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먹는 게 알아서 조절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밀가루랑 그런 거를 많이 안 먹게 되거든요. 그럼 피부도 되게 좋아지고요. 되게 그냥 좋은 점이 많아요.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안 물어보셨으니까 난 말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영상 속에서 자주 보이는 식단은 다이어트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작년 5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작년 10월쯤에 59에서 51까지 딱 뺐어요. 그래서 8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49까지 빠졌다가 다시 50으로 돌아와서 현재 계속 50을 유지 중이거든요. 제가 이걸 식단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식단도 되게 중요해서 유지를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다이어트 식단을 먹진 않아요. 외식도 요즘엔 되게 자주 하고요. 빵 먹고 싶을 때도 먹고 밥 먹고 싶을 때도 먹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리고 한국에서 3개월 동안 필라테스를 거의 매일 갔거든요. 이제 유지가 어느 정도 되길래 먹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전날에 과식을 했다 싶을 때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 편입니다. 메이크업 학원은 어떻게 메이크업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대학 가서 배우신 건가요? 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독학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학입니다. 국가 자격증을 따면 좋다길래 이제 학원을 3개월 국가 자격증을 다니고 시험에서 한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고 그러니까 학원은 3개월 정도 다녔고요. 자격증 따고 공식적으로 누군가한테 스킬을 배운 적은 없어요. 헤어도 마찬가지고 헤어도 업스타일 일주일 하고 뭐 도저히 못하겠어서 관뒀고요. 되게 재수없겠지만 독학입니다. 뭐야 재수없어. 영상 중에 자주 입는 코트는 어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수원역에서 20살 때 산 거거든요? 그때 38,000원 주고 샀나? 수원역에서 이제 로데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샀습니다. 38,000원이었어. 근데 그게 벌써 4년 전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 영국에 관해서 Q&A를 할 건데요. 학과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학교인가요? 저는 UAL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UAL이라는 게 유니버시티로 나뉘는데 그 아래 컬리지들이 진짜 많아요. 한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런던 콜리지 오브 패션에 다니고 있고요. 학과는 헤어 앤 메이크업 포 패션 학과 현재 2학년입니다. 어떤 공부냐면 테크니컬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스킬도 배우고요. 그냥 제 전공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편이고 포토그래퍼 친구들이나 스타일리스트 친구들이랑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뭐 패션 히스토리에 대해서 에세이도 써야 되고요. 패션 쪽에 대해서, 내 학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영국 유학을 가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진짜 대학교 자퇴를 하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 학교 자퇴할 거야. 아빠가 왜? 그러셔서 나 유학 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너 유학 어디로 가게? 생각은 해놨어? 어떻게 할 건데? 했는데 원래가 먼저 말씀을 꺼내주신 건 저희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일단 내가 찾아올게 하면서 모든 헤어 메이크업 패션에 관한 헤어 메이크업에 관한 학교를 다 찾아봤는데 런던이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런던 콜리지 오브 패션이. 이거 아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여기를 나오셨는데 메이크업 전공은 아니신데 그분도 이제 커리큘럼도 괜찮다고 하고 실무적인 거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패션의 나라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여기 유나이티드 킹덤도 있고 그 뉴욕, 이태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3년제랑 실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UAL 하나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요. 이제 콜리지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 학생, 저 학생, 다른 과 사람들도 많이 컨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런던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무엇보다 제가 딱 꽂혔던 것 같아요, 영국에. 그리고 영국 유학 준비기간, 포트폴리오까지 합쳐서요. 아마 영어까지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일단 20살 때 자퇴를 하고 팽팽 놀다가요. 21살 3월부터 포트폴리오 학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총 따지자면 포트폴리오는 1년 걸렸고요. 영어는 총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유학 비용. 이게 참 사람마다 유학 비용이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은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학비 자체가 저희 학교가 제가 요번에 낼 때 3,200만 원 정도를 냈고요. 2022년에 내야 되는 학비는 3,6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집세도 나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해보면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저희 아빠가 하시는 말은 1년에 1억 원 걷더니 넘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마 저는 1년에 1억은 넘고요. 아마 대부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은 넘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비랑 다 합쳤을 때 제 생각은 그래요. 5천만 원이 일단 넘는다는 점.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나 받으시나 이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받는 생활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 정도, 어떤 친구는 이 정도, 어떤 친구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비는 어떻게 모으시나요? 생활비는요, 받는 거에서 얼마나 쓴다 그래야 되지? 한 60%는 환전을 제가 시켜놓습니다. 아빠가 제 한국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거라 제가 따로 이제 영국 계좌로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주를 다 생각을 해놓고 2주엔 얼마, 2주엔 얼마 이렇게 써야 된다 생각을 해놓고 받는 돈에서 60% 정도는 환전을 시켜놓고요. 남은 돈은 한국 통장에 모으고 있고 메모지에다가 아이폰 메모지에 이날은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쓰면서 최대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처음 영국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로망 없어요, 여러분. 정말 로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로망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망이 없었어요. 참 잘한 거죠. 영국에서 현재 언니의 삶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브이로그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저의 삶이고요. 바쁘면 바쁘고 여유로우면 여유롭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즐기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도 좀 하고요. 유학 가셨을 때 영어는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도 유학생인데 언어 장벽이 너무 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엄마가 저를 통역학원을 거의 16살 때까지 통역학원을 보내셔가지고 영어 말은 튀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수능에 좀 약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능을 조졌어요, 제가. 이제 회화를 하는 데는 딱히 그렇게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갭은 있겠죠? 근데 와서 프리세셔널 코र्스를 하면서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친구들도 되게 잘 만나서 영어로 맨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일주일에 5번을 보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만나거든요. 그렇게 구주하다 보니까 영어도 금방 늘고 영어가 진짜 금방 늘려면요. 영국에 와서 이건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드 복제를 당한다던가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내가 막 누가 돈을 이렇게 뱅크에서 누가 빼갔다던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직원과 싸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싸워야 해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영어가 훅 늘긴 해요. 제가 비자 문제가 좀 있었어서 컨디셔널 오퍼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컨디셔널 인롤먼트가 돼가지고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프로페셔널 코र्스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어도 많이 늘었고 그냥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면 늡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에세이 쓰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렇게 에세이를 서론, 본론, 결론 쓸 때 문제는 크게 없었고요. 하나 있다면 일단 에세이 자체가 제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보고 이제 페러프라이징도 해야 되고 에세이 레퍼런스를 주시거든요, 핸드북에. 그럼 이제 거기서 최소 10개 정도를 골라서 거기에서 페러프라이징도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인용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어로 돼 있는 논문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노트 하나에다가 꽉 채우면서 해석을 다 써놔요. 문장별로 번호를 매기고 그 뒤로 밑줄을 치면서 이 문장은 어떻게 써야지, 이 문장은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서 에세이를 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논술의 짬바라 그럴까요? 논술도 되게 잘 쓰는 편이었어요, 여러분. 뭐야, 재수없어. 영국 가기 전에 영어 실력이 궁금해요. 가서 많이 느신 건가요? 이거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회화는 되는 편이었는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뱉거든요.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건 이 친구들도 다 알아듣고 한국도 한국어 문법 솔직히 저희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전후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리도 진짜 많이 들어요. 주변 외국인 친구들한테. 많이 늘었습니다. 졸업하시고 계속 영국에 정착하실 건가요? 졸업 후 계획이 궁금해요. 저는요, 이제 올해 졸업생들부터
정해진 학교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학사, 석사 이상을 졸업을 하면 2년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보험료가 올려서 제가 알기로는 1,700파운드인가 2,000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걸 내고 이제 2년 비자를 연장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비자를 연장을 할 거고요. 최대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장이 더 된다면 이제 운 좋게 연장이 더 된다면 연장을 하겠지만 불어도 요즘 틈틈이 하고 있는데 프랑스 가서 일해보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제 그겁니다. 졸업 후 계획입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계획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국 맛집 추천해주세요. 영국 맛집이요? 일식 같은 경우는 이토쿄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스시랑 벤또랑 그리고 뭘 되게 많이 팔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벤또에 이제 제가 스시 벤또를 먹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튀김도 있고요. 스시도 있고요. 초밥도 되게 많고요. 일단 이토쿄 맛있고요. 그리고 엔젤 스테이션 쪽에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 팬케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파이브 가이즈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건 아니지만 파이브 가이즈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맛집. 보로우 마켓에 가끔 가면은 이제 비건 케이크를 파세요. 그것도 맛있고요. 여기 베트남 쌀국수 4 맛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맛집은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되게 영국 음식 빼고 다 맛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 단 한 가지만 맞다, 영국 맛집 또 있어요. 한강이라고 한강포차라고 있어요. 센트럴 쪽에 한강포차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감자탕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영국에 단 한 가지만 들고 갈 수 있다면 불닭소스, 고추장, 다시다. 저는 고추장이요. 고추장. 영국에 꼭 챙겨가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렌즈액, 눈썹 칼 등등이요. 렌즈액은 확실히 영국이 비싸요. 근데 이제 한 달 안에 쓰면 되는 걸로 되게 저렴한 렌즈액으로 부츠에서 팔거든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국 갔을 때 렌즈액은 최대 3박스 정도는 들고 와요. 그리고 눈썹 칼은 무조건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눈썹 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실로 제거하나? 그럴걸요? 저는 다이소 가서 눈썹 칼 최대한 넉넉히 챙겨옵니다. 여드름이나 피부에 핀프 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올리브영 자사에서 판매하는 이거 패치가 있어요. 전 이거 꼭 갖고 오고요. 본인이 쓰시는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 한국에만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오시면 좋고 근데 웬만해서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가 쿠션 파운데이션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리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영국 유학 장단점 앤드 추천, 비추천. 일단 영국 유학은 오실 수 있다면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영국 유학 오고 나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되게 이제 어쨌든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또 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프리해지고 일어나면 일어났다, 집에 오면 집에 왔다, 자면 잔다, 밥 먹었다 이런 카톡은 항상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인맥의 폭이 좀 넓어진다는 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약간 그런 점, 아트 쪽으로요. 그리고 문화를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단점은요, 가만히만 있어도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일 처리가 너무 느리고요. 지하철에 에어컨 안 나오고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안 되고요. 멈춰야지 와이파이가 되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요금제는. 근데 보통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맵을 캡처를 해놔야 돼요. 여름에 지하철 타죠? 진짜 최악이에요, 여러분. 진짜 죽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되게 별로예요. 한국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별로고요. 일단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일 처리 느린 거랑 인터넷 속도 느린 거랑. 그리고 여기는 몇 층이든 안 터지는 데는 4G도 안 터지고요. 다 안 터져요. 한국은 되게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속 터져요. 마지막이에요. 런던 유학 가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자 하는 게 있으시다면, 조언이라면 일단 오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외로움도 되게 타실 거고요. 되게 공허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되게 울적할 때도 많고요. 되게 집이 그립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차차 이겨내실 수 있고 최대한 한국에 계실 때 오시기 전에 만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가족분들과 추억을 좀 많이 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그런 걸 못하고 오면 되게 아쉽고 되게 후회되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요.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가 되게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 터지는 것도 진짜 너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속이 많이 터지실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신 단디 붙잡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유학을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정말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되게 유튜브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저도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결심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거고 본인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언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맨날 해피하진 않아요. 울기도 많이 울 수도 있고요. 되게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 드디어 Q&A가 끝이 났어요. 정말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해주실 줄도 몰랐고요. 근데 일단 질문을 받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고민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살짝 내가 MSG를 섞어야 되나? 내가 약을 좀 쳐야 되나? 이 생각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도 조금 부족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1만 명 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정말 크고 되게 하나하나 중요한 숫자예요. 댓글 보면서 진짜 요즘에 힘도 많이 얻고 그러거든요. 예뻐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면 저는 이만 브이로그 편집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고 맛있고 마음이 괜찮았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브이로그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할게요. 안녕!